자, 여기 보면 이제 3의 배수 세는 방법 때문에, 그래, 지난 시간에 내가 3의 배수 세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을 거야. 근데 현재 한 가지밖에 안 보여준 상태.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1번은, 그러니까 문제는 헷갈리지 마라. 1번이랑 2, 3번이랑 구별해. 그냥 대충 그냥 3의 배수만 읽은 다음에 그냥 냅다 3의 배수인 숫자 세고 있지 말고, 1번은 그거 아니야. 6자리 자연수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자연수 중에 1의 자리랑 100의 자리, 여기랑 여기에다가 3의 배수 넣어라가 1번이고, 2번하고 3번은 이제 완성된 숫자가 3의 배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런 거 착각하지 마. 그래서 1번은 뭐 아니니까 뭐 바로 가자. 야, 1번 여기에다가 3의 배수 넣어야 되네. 3의 배수 몇 개 있어? 2개 있네. 2개. 3의 배수 2개 갖다 여기다 나열하면 되겠지, 그치? 2P2. 근데 뭐 그냥 똑같으니까 2팩 합시다. 그냥 2라 쓸게. 됐냐? 그럼 3과 6 사용했고 남은 숫자로 자연수 제작하면 되는데, 뭐야? 0도 없네. 0도 없네. 그럼 남은 숫자 4개, 남은 자리 4자리에 쫙 깔면 되지. 됐지? 남은 4자리에 남은 숫자 저기 1, 2, 4, 5 쫙 나열하면 되죠. 됐지? 그래서 1번은 이제 지금 주 목적은 아니고 2번, 3번. 자, 2번부터 0, 2, 3, 4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골라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게 3의 배수가 되라. 그래서 3의 배수 보는 방법이 자릿수의 합이잖아. 맞아? 그래서 그때 뭐 하라 그랬어? 세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거를 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씩 세라 그랬어. 그치? 이때 그냥 무작정 3의 배수니까 합이 3인 경우, 합이 6인 경우, 합이 9인 경우 뭐 이래도 되긴 하지만, 뭐 막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여기 제일 작은 숫자 3개 더해보면 합이 5야. 그 다음 제일 큰 숫자 3개 더해보면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몇이야? 9지. 그러니까 어차피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는 이 안에 있을 거니까 3은 할 필요 없지. 6인 경우랑 9인 경우 2개만 하면 되네. 따라서 3의 배수를 세는 방법은 3의 배수 판별하는 방식에 의해 이렇게 잘 나눠서, 자, 첫 번째, 그러니까 합이 6인 조합부터 먼저 찾아. 근데 지금은 뭐 이미 아까 우리가 알고 있지? 0하고 2하고 4가 합이 6이겠네. 됐나? 항상 찾는 것도 규칙이 있어. 작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채우라 그랬어. 그래 놓고 뭐 늘리고 줄이고 이런 식으로 세라 그랬지. 물론 지금은 3, 3은 안 되고. 또 다른 거 있냐? 더 없지? 그럼 0, 2, 4로 뭐 한 거야? 고르기만 한 거야. 합이 6인수 3개를 골랐지. 골랐으면 그걸로 나열해야지. 자연수 만드는 거잖아. 이렇게 골랐으면 뭐 420을 할 건지 402를 할 건지 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지. 그치? 따라서 그건 이제 다시 우리 앞에서 경우했을 때 하던 대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자, 0이 있잖아. 여기다 먼저 넣어야지. 여기다 숫자 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0 빼고. 뭐 2 넣었다 쳐. 그럼 이제 남은 2자리에는 다시 2가지, 1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 4가지. 됐지? 자릿수 만드는 거. 자, 그 다음 일로 와서 합의 9인 조합도 빠르게 찾는데, 합의 9인 조합도 실은 지금은 뭐 괜찮네. 2, 3, 4밖에 없지 지금은. 2, 3, 4밖에 없네. 2하고 3하고 4를 가지고 합을 9를 만들 수 있고, 여긴 심지어 0도 없잖아. 그냥 3개 나열하면 그게 다 자연수 나오는 거야. 3팩 6가지.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3의 배수 세는 방법이고, 이거는 개수도 적어서 할만하지. 됐냐? 자, 그럼 밑에 3번. 3번도 일단 이 방법으로 해보고 이제 새로운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3번은 이번에 1부터 6까지고요. 여전히 3장을 뽑을 거고, 3자리 자연수 3의 배수로 만들기야. 자, 또 가자. 제일 작은 거 3개, 그러니까 3개 뽑아야 되니까 제일 작은 거 3개 뽑아보니까 합이 6이네. 제일 큰 거 4, 5, 6 더해보면 합이 15네. 좀 많다. 그래도 합시다. 자, 합이 6인 거부터 하자. 됐지? 합이 6이 되려면 6이 되는 조합부터, 작은 숫자부터 올라가. 1, 2 이렇게 가. 3 들어가면 합이 6이지. 됐냐? 또 없지?
그나마 가능한 게 이제 요 맨 앞에를 2로 출발해가지고 이러면 되긴 하는데 똑같은 거로 안 되고. 됐냐? 그럼 따라서 얘네로 자연수 만드는 방법은 마찬가지죠. 3패 6가지. 됐지? 자, 그 다음 세 수의 합이 이제 저 안에 있는 수 중에 9 가능하지. 9 되는 거 찾아봅시다. 또 작게 올라가. 작게 올라가. 작게 올라가고 자 1, 2 썼으면 마지막 숫자는 9, 8, 7, 6. 6이어야 되네. 있네. 가능해. 자, 그럼 그 다음은 1 늘리고 줄이고야. 늘리고 줄이면서 빠짐없이. 그 다음 이제 4가 되니까 그만. 그럼 이제 맨 앞에 거 다시 2부터 출발해보자. 2. 가장 작게 올라가서 4까지 되네. 이렇게 세 가지 있네. 됐나? 합이 9인 거 빠짐없이 찾는 방법. 자, 그리고 지금 보면 0 없지. 어차피 찾으면 얘네 다 이걸로 숫자 나열하는 방법 다 6가지겠지. 맞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젠 이 6가지 잘 생각하고 있고 요거 개수만 셉시다. 거기다 6 곱하면 되지. 그치? 됐지? 어차피 계산이 뭐 0이라도 있으면 짜증날 뻔했는데 0은 없잖아. 그럼 나열하는 방법은 다 3팩일 거야. 3팩일 거야. 자, 합이 12인 배합부터 또 찾으러 가보자. 작게 출발해서 여기 가면은 몇 돼야 돼? 현재 3 썼으니까 9. 그런데 9는 저기 없죠. 안 되니까 이제 늘리고 줄여. 8도 없어. 늘리고 줄여. 이것도 아니야. 늘리고 줄여. 1, 5, 6 되네. 이렇게 찾는 거죠. 빠짐없이 찾는 방법. 그냥 무작정 마구잡이로 세면 빼먹는 게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어. 1, 5, 6 됐다. 됐지? 그럼 이제 1로 출발한 건 다 했고 2로 출발하자. 2로 가서 3 놔주고 여기 그러면 7이지. 됐냐? 3, 7 없어. 자, 그럼 또 늘리고 줄이면 2, 4, 6 되네. 오케이. 2, 4, 6 확인. 2, 4, 6. 자, 내려가면 이제 5, 5라 똑같은 거 안 되고 3으로 출발도 해보자. 3으로 가서 4로 딱 올라가면 몇이냐? 딱 되는 거 하나 더 있네. 3, 4, 5도 되네. 됐냐? 다 찾았지. 이제 더 이상 없죠. 더 올라가 보면 마지막 합이 15인 거는 저거 아까 최대인 경우 아니야? 4, 5, 6 고른 경우 아니었어? 뭐 이건 하나밖에 없겠지요. 4, 5, 6 제일 큰 거 3개 골랐을 때가 합이 15였어. 각각이 다 6가지잖아. 몇 개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 8개가 각각 6가지니까 정답은 48. 됐냐? 됐지? 이게 기본 방법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알려줄 방법이 이제 이거보다 숫자가 6가지가 아니라 뭐 7, 8, 9 아니면 뭐 1부터 뭐 10까지 막 이렇게 숫자가 좀 많아졌을 때 쓰는 방법이야. 숫자가 많아지면 합 아까처럼 노가다 떼서 찾으면 되긴 하는데 좀 많겠지. 그지? 그랬을 때 쓰는 방법이야. 원리는 다음과 같다. 야, 4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니? 그지? 7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니? 1. 그래서 나머지가 1인 두 숫자를 더하게 된 그 결과는 3으로 나눠 떨어지냐? 아니야. 왜냐면 나머지 1자리와 나머지 1자리를 더했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3으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2거든. 맞아? 그런데 나머지가 예를 드는 거야. 나머지가 1인 숫자랑 뭐 예를 들어 14. 14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이야? 2란 말이야. 나머지가 1인수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랑 2인수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3의 배수가 되겠지. 왜? 나머지가 하나 남았고 얘는 2개가 남으니까 둘이 합치면 3 되니까. 그지? 그 원리를 이용할 거야. 따라서 지금부터 이건 내가 앞으로 계속 쓰는 표현이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와 나머지가 2인수와 나누어 떨어지는 수랑 분류를 좀 해놓을 겁니다. 됐냐? 매번 이렇게 쓰기 귀찮으니까 내가 이걸 이제 보통 R1이라고 표현해서 쓰거든. 그냥 내가 쓰는 기호야. 됐냐? R1이 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를 이제 저렇게 쓸 거야. 따라서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다 모아. 1이랑 4 두 개 있지. 그치?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 다 모아라. 2랑 5가 있네. 그 다음 3으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3의 배수는 이렇게. 됐냐? 됐지? 쇼핑이라고 생각해. R1 바구니에 1하고 4 들어있고 R2라고 쓰여져 있는 바구니에 2랑 5가 들어있고
R3라고 쓰여져 있는 바구니에 3이랑 6이 들어있는 거야. 이 중에 3개를 뽑는 거야. 3의 배수가 되게 뽑아야 돼. 어떻게 뽑아야 돼? 어느 바구니에서 뭐 몇 개씩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어디서 몇 개? 여기서 2개? 그럼 나머지 하나는? 3개, 좀 최종적으로 3장 뽑아야 돼. 몇 개? 하나씩? 각각 1개씩 뽑으면 되지. 맞지? 여기서 하나 뽑으면 그거 나머지 1짜리고 여기서 뽑으면 나머지 2짜리니까 걔네 둘이 만나면 이제 잘 3의 배수가 될 거고 요거는 뭐 지 혼자 3의 배수니까 됐냐? 따라서 R1과 R2와 R3에서 각각 1개씩 뽑을 수가 있어. 물론 지금은 공 개수가 부족해가지고 안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한 곳에서 3번 뽑아도 돼. 맞지? 나머지 1자리인 수 3개 더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원래는 돼요. 물론 지금은 공이 부족해 3개를 못 뽑지. 그치? 그래서 지금은 이건 안 되고 따라 지금은 요거만 되는 거네. 됐냐? 자, 여기서 뽑는 방법은 몇 가지? 여기서 공 고르는 방법 2가지. 여기서 고르는 방법 2가지. 여기서 고르는 방법 2가지. 따라서 공 3개 골랐지? 숫자 3개 골랐지? 나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됐지?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을 때는 이 방법을 써야만 해. 오히려 아까 2번처럼 이렇게 숫자 꼴랑 몇 개 없는 걸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헷갈려. 저런 건 또 그냥 아까처럼 처음대로 합이 몇인 거 세는 게 나아. 그렇지? 적재적소에 맞게 기술을 써줘야 됩니다. 됐고. 자, 병원의수 쪽은 모의고사 문제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있는 거는 그래도 다 풀어볼 거야. 762번 볼 거야. 겁먹지 마라. 어려운 거 아니야. 1번부터 A, B, C, D, E 5명이 3인용 교파에 3명, 여기에 2명까지 그림이 보이는 대로 나눠 앉겠다 그랬어. 자, A와 B가 같은 소파의 이웃하여야 A와 B가 같은 소파의 이웃하여야 됐지? 같은 소파에 앉는 게 아니라 같은 소파에 붙어 앉아야 되는 거야. 저런 조건들 잘 봐야 돼. 됐지? 이웃하여는 뺄 수도 있거든. 그냥 같은 소파에 앉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그치? 문제를 언제나 잘 읽으시고. 지금은 이웃하게야. 자, 그럼 해봐. 뭐부터 해야 돼? 소파 종류가 2개잖아. A,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맞아? 그걸 나눠주면 되겠네. 항상 초반 설계를 잘해야 된다 그랬지. 경우의 수는. 됐냐? A와 B가 2인석에 앉는 경우 해봅시다. 됐냐? 자, A, B 여기 앉히기로 했지. 여기다 앉히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남은 3명은 조건 없지? 3패. 됐어. 다음 2번째. A와 B를 3인석에 앉히는 거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웃하게 앉힐 거야. 몇 가지? 셀만하면 그냥 세도 돼. 셀만하면 그냥 세도 돼. 하나, 둘, 셋, 넷. 4개. 셀만하면 세도 돼. 4가지. 자, 그럼 남은 건 다시 3패. 됐냐? 정답은 36가지. 됐지? 자, 얘도 그림을 잘 봅시다. 의자야, 의자. 1, 2, 3, 4, 5, 6. 6명이네. A, B는 같은 줄에 좌석에 앉고. 자, 아까 위에랑 다른 점은? 그냥 같은 줄에 앉겠다야. 이웃하여가 빠졌어. 나머지 4명은 남는데 앉아라. 자, 그럼 가자. 이거는 계산 바로 가야 되겠네. 뭐부터 할까? A, B, 당연히 A, B 먼저 앉혀야지. 조건 걸린 애들을 먼저 앉혀야 돼. 뭐부터 할까? 무슨 계산부터 할까? 왼쪽 줄과 오른쪽 줄 어느 줄에 A, B를 앉힐지부터 선택해야 되겠네. 선택하는 방법은 2가지. 자, 그럼 A, B가 여기에 왔어. 만약에 왼쪽 줄에 앉기로 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계산은 앉아야지. 앉는 방법은 3P. 좋아.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냅다 앉히면 되지. 자, 그래서 앉았다 쳐. 그럼 남은 좌석과 남은 사람 수 잘 확인해. 남은 좌석 4개. 사람도 4개. 다른 조건 있냐? 다른 조건 없어. 끝.
됐지? 됐지? 이 전략을 깔끔하게 잘 세우면 괜찮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 전략 세우는 게 쉽지 않아. 이게 내가 풀어주는 걸 듣다 보면 쉽네, 쉽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전략을 짜줬으니까 쉬운 거라 전략 짜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니? 자, 다음. 모의고사 문제는 다 볼 겁니다. 야, 너네 반에서 이 터프 풀어주는 거 처음 아니냐? 자, 너네 반에서 터프까지 풀어주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간 경우의 수 쪽은 모의고사 다 봐야 되니까 지금 풀어준 문제들은 적어도 체크해놓고 꼭 풀어보십시오. 자, 얘도 모의고사 문제 볼게요. 6칸, 여기 아니다? 야, 여긴 아니야. 여기 6개야. 알겠지? 사진첩 AB를 이웃하게 사진첩 완성하는 경우의 수 구하래. AB를 이웃하게 놓으래. 그럼 딱 그림 보고 또 전략부터 세워야지. 일단 가자. 이렇게 첫 번째 줄. 얘는 뭐 하나지만 그래도 줄이라고 쳐줍시다. 두 번째 줄. 이렇게 세 번째 줄이 있다고 치면 AB를 이웃하게 앉히라 그랬으니까 일단 두 번째 줄은 아니겠네. 그럼 나누면 되지 않나? 첫 번째 줄 아니면 세 번째 줄에 놔야 되잖아. 맞아? 따라서 전략 구상 잘 합시다. 1번 A와 B를 첫 번째 줄에 배열하는 경우 갑시다. 계산은 그럼 첫 번째 줄에 A, B 넣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럼 남은 건 다음 조건, 다른 조건 있나 보면 다른 조건 없지. 그럼 남은 자리에 4개 다 깔면 되네. 됐고. 다음 두 번째 A와 B를 세 번째 줄에다가 배열하는 경우 갑시다. 이웃하게냐? 이웃하게지. 몇 가지야? 세버려 그냥 4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나열이네. 됐냐? 48하고 96은 더해 곱해? 더해야지. 끝. 다음 676번 이것도 모의고사 문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애 둘이라 칩시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아라. 붙여 앉아라. 뭐부터 할까? 당연히 먼저 앉혀드려야지. 같은 열엔 못 앉죠? 4명이라 그러면 선택부터 하자. 뭐 할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열부터 정해드려야 되겠네? 맞지? 앞줄에 앉으실래요? 뒷줄에 앉으실래요? 선택하는 방법 2가지. 됐냐? 됐지? 줄만 선택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뒤에 앉지마 이랬어. 이제 아버지가 여기 앉겠지. 아버지랑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직 앉은 건 아니야. 앉히는 방법은? 이웃하여냐? 이웃하여지. 또 같은 그림이야. 각각 4가지, 여기도 4가지. 자, 앉으셨어. 그럼 그 다음은 애 둘. 끝. 다음. 뭔가 막 되게 쉽게 넘어가지. 터프인데요. 전략을 잘 쓰면. 근데 물론 전략을 세워도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긴 해요. 자, 그림 잘 봐. 마차 그림 있지? 좌석을 내가 그릴게. 자, 갑시다.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한다. A와 B는 이웃해라. C와 D는 떨어져라야. 이웃해라 먼저 앉히는 게 속 편하지. 그치? A, B 앉히자. 계산해봐. 자, A, B를 저기 보이는 의자에 이웃하게 앉힐 거야. 알아보냐? 3이 뭐고 2가 뭔지 정확히 다 알아보냐? 3이 뭐야? 줄 선택한 거고 2가 앉힌 거야. 3P1이나 3이나 그래서 뒤에 1인 경우는 그냥 3 써도 돼. 여기 앉아서 칩시다. 자, 이제 CD를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거야. 어떻게 계산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튀는 좌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설계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C나 D가 여기에 앉은 경우와 여기에 안 앉은 경우로. 왜냐면 여기에 C나 D가 앉게 되면 남은 한 마리는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안 앉는다면 이게 배치에 다른 줄에 앉아야 돼. 그 2가지를 나눠서 계산해도 되고 이럴 때 또 쓰면 좋은 게 여사건. 이웃하여 2명이라서 가능하지. 2명을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말의 여사건은 이웃하라야. 맞아?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러니까 A, B는 앉았으니까 얘네는 그냥 버려. 좌석제로 그냥 띄워버려.
여기에 5면 쫙 그냥 나열하는 방법이 5팩일 거 아니야. 맞지? 맞지? 여기에서 CD가 이웃한 걸 빼도 되지. 이게 계산이 더 편하지. 왜? 그럼 남은 좌석에 CD 이웃하는 계산은 아까 A, B랑 똑같거든. 두 줄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CD를 이웃하게 앉혀야 되니까. 그래서 뭐 CD를 여기 앉기로 했으면 앉히는 계산 됐냐? 그리고 남은 3명 나열하는 계산하면 되잖아. 맞아? 됐어?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120 빼기 몇이야? 3, 2, 6, 6, 4, 24 96까지네. 따라서 A, B 앉히고 나서 C와 D를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은 96까지. 됐지? 됐지? 가자. 조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이야. 1학년 이렇게 표현할게. 그 다음 2학년 이렇게 표현할게. B1, B2. 그 다음 3학년 이렇게 표현할게. C1, C2.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조건은 뭐라? 일단 가를 보면 처음 큰 전략은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봐. 2학년을 사각형에만 안치했으니까 일단 2학년 깔고 시작해야 되겠네, 이 문제는. 맞아? 그리고 같은 학년은 이웃하지 말아라, 이거야. 자, 그러니까 2학년 먼저 앉혀야지. 그러니까 2학년 앉힐 수 있는 방법이 네모난데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잖아. 맞아?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즉 2학년이 이 자리에 앉을 경우랑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네모가 그 다음에 여기지? 여기에 2학년 이렇게 앉을 때랑 다시 여기에 2학년이 앉고 여기에 2학년이 앉을 경우인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됐냐? 자,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지. 요짝에 계산하자. 자, 1번 맨 위의 경우부터 합시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학년을 지정한 거지 사람을 앉히지 않았어. 앉혀야지. 앉히는 방법 2학년 앉히는 방법 2가지. 자, 앉혔다 칩시다. 2학년이 가서 앉았어. 자, 그럼 이제 남은 좌석에 3학년하고 1학년 학년 배치부터 해. 이웃하지 말래잖아. 배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일까? 여기 붙으면 안 되잖아. 1학년 3학년 아니면 3학년 1학년 2가지. 여기도 1학년 3학년 아니면 3학년 1학년 2가지. 총 몇 가지? 4가지겠네. 2 곱하기 2 해야지. 그치? 됐어? 물론 뭐 세도 되고 1, 3 1, 3 이렇게 해도 되고 1, 3 3, 1 이렇게 해도 되고 3, 1, 1, 3 해도 되고 3, 1, 3, 1 해도 되고 뭐냐? 4가지. 학년을 배치하는 방법이 4가지네요. 1학년과 3학년을 배치하는 방법이 4가지. 자, 그래서 뭐 하나 했다 쳐. 뭐 1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앉혀야지. 1학년 두 자리에 저기 A1, A2 앉히는 방법이 2가지. 다 마찬가지로 3학년 앉히는 방법도 2가지. 계산하면 32가지. 됐지? 다음 두 번째 갑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요 상황. 이것도 일단 시작은 2학년부터 앉히고 시작합시다. 2학년 앉혔어. 여기다 앉혔어. 여기다 앉혔어. 자, 그럼 이제 학년 1, 3학년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보면 여기가 지금 세 자리가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1학년을 앉힌다던가 이렇게만 해야 하지. 그럼 3학년은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겠네. 됐냐? 아니면 반대로 1, 3, 1, 3. 얘는 학년 배치하는 게 2가지네요. 맞지? 1학년, 3학년 배치하는 방법 2가지. 만약에 3, 1, 3, 1 했다 치면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앉히는 방법 2가지. 3학년 앉히는 방법 2가지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앉는 경우는 B1, B2가 여기 있는 경우. 자, 근데 얘도 야 방금 한 거랑 똑같겠네. 왜? 여기도 지금 3연타로 붙어있는 좌석이 있어. 그러니까 학년 배치하는 방법이 2가지밖에 없겠네. 맞지? 즉 1학년 3, 잠깐 다시 2학년 배열 2학년 앉히고 그 다음 저렇게 상년 1학년 3학년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1학년 앉히고 3학년 앉히고 끝.
자, 이제 여기가 내가 그때 말한 의자 앉히기라는 부분인데, 이게 의자 앉히기라고 앞으로도 계속 부르긴 할 건데, 그거를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의자 그려져 있다고 다 의자 문제 아니다. 이런 것처럼. 의자 8개. 사람도 8명. 그래서 내가 이러면 뭐라 그랬어? 의자 신경 쓰지 말라 그랬지. 그냥 사람 8명 쫙 깔면 돼. 마지막에 의자 넣어줬다 생각하면 되니까. 맞아? 의자 그려져 있다고 다 의자 문제가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의자 8개. 사람도 8명이잖아. 이러면 그냥 지금 설명할 의자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열하는 문제야. 됐어? 그런데 이제 뒤에 따로 분류되어 있는 이 부분. 자, 또 봐봐. 밑에 막 풀이가 막 이것저것 적혀 있을 텐데 다 됐고 내가 알려주는 거나 잘 하십시오. 7대가 의자가 있는데 학생 2명과 빈 의자가 생기지. 이런 걸 의자 문제라고 하는 거야. 됐죠? 그냥 단지 빈 의자가 있을 뿐이야. 일단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지금 의자가 7개가 있는데 일단 의자 7개를 다 그냥 저기 좌석에서 뜯어가지고 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쌓아놔. 됐냐? 사람은 2명. 2명 사이에, 자, 이 말이나 잘 해석해. 2명 사이에 적어도 빈 의자가 하나 있다라는 소리는 떨어뜨려 앉히라는 소리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라야. 됐냐? 따라서, 근데 이제 의자가 7개 있잖아. 2개는 빼. 왜 빼? 얘네 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자 2개를 이러고 다니는 거야. 가서 이렇게 앉으면 되니까. 됐지? 따라서, 자, 근데 얘네를 떨어뜨려 앉혀라 하니까 떨어뜨려 나열하는 기본 작업부터 합시다. 떨어뜨려 하는 기본 작업이 뭐야? 그 외의 것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이 여기 빈 의자 5개야. 단지 그뿐이야. 빈 의자 5개를 일렬로 나열해. 근데 이때 이 나열할 때 오펙 하는 거 아니다. 왜? 똑같은 의자니까. 됐냐? 똑같은 의자니까 아니야. 아니, 야. 이 의자랑 이 의자랑 이렇게 자리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다르냐? 됐지? 서로 똑같은 거라서 나열할 때 오펙이 안 들어가. 그냥 한 가지. 됐냐? 빈 의자를 짜라락 나열하는 방법 한 가지. 안 써도 되지만 쓸게. 자, 그럼 떨어뜨려 앉혀라의 기본이 뭐였어? 끼워 넣기잖아. 끼워 넣자. 6자리 중에 2자리 선택해서 나열. 맞아? 즉 의자 문제라고 해봤자 빈 의자의 존재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된다 정도로 일단 그렇게만. 됐어? 됐지? 이제 뭐 3학년 가서 이제 중복, 조합 이런 것까지 배우면 요 의자 문제도 좀 이제 딱 깔끔하게 한 2가지 정도로 전략을 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딱 요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됐지? 그 다음 2번도 해볼게. 자, 아이고. 여학생 2명, 남학생 3명이네. 그런데 의자가 6개라 빈 의자가 하나 더 있을 뿐이야. 즉 의자가 총 6개가 쌓여져 있는데 일단 얘네한테 하나씩 들고 다녀 하고 줘야 되니까 남는 빈 의자는 1개겠네. 됐냐? 조건은 뭐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말아라. 여학생 떨어뜨려 놔라. 자, 기본 작업합시다. 뭐부터 나열해? 하나, 둘, 셋, 넷 나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4개면 4개 다 서로 다른 거 맞지? 서로 다른 거 맞지? 따라서 4개 나열. 뭐 예를 들어 A 오고 뭐 여기 빈 의자 하나 있고 여기 B 있고 여기 C 있다 칩시다. 그럼 끼워 넣는 작업 똑같이 하면 되네. 5자리 중에 2자리 골라서 나열. 빈 의자의 존재만 좀 신경 써주면 된다. 그 정도입니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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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2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의자 문제 안 칠 때, 의자 문제 할 때 의자 남는 의자 있나만 조심하시고 남는 의자 있다면 걔네까지 나열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지? 좋아. 그럼 이제 조합 갑시다. 자, 조합 설명을 위해서는 당연히 순열이 다시 들어와야 되겠네. 순열, 뭐 굳이 학생이라고 쓰지 않을게. 순열 상황 다시 한번 보자. 서로 다른 5명이 있다라고 쳤을 때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서로 다른 3명 뽑는 게 순열이지. 또는 3명을 뽑아서 나열. 맞아?
다시 말해 뭐 예를 들어 A랑 B랑 E랑 뽑았다 쳐도 이렇게 뽑았냐 아니면 이렇게 나열할 거냐에 따라 이 모든 걸 다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게 순열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거랑 그 다음에 다 써볼게. EAB랑 그 다음에 EBA랑 이것도 다 서로 다르게 보는 게 순열 계산이야. 맞지? 그리고 그래서 이 계산은 간단하게 우리가 5명 중에 3명을 나열한다 그래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은 계산 결과가 60이죠. 이게 순열이었어. 자, 그럼 이제 그대로 이거랑 비교하면서 조합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조합은 다음과 같은 것이 5명인데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대표라고 했기 때문에 직책 구분이 없어. 맞아? 뽑기만 하는 게 조합이야. 됐냐? 다시 말해. 계산을 본다면, 자, 대표 3명이니까 3명을 이렇게 닦아놓긴 할게. 이게 1열은 아니야. 그냥 표현만 한 거야. 그러니까 3명을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A, B, E 이렇게 뽑은 거나, 만약에 아니면 A, E, B 이런 식으로 뽑은 거나 그냥 다 똑같은 거라고. 나열을 안 하니까. 그지? 야. 셋 나와 해가지고 그냥 나열 안 하고 그냥 여기 그냥 지들끼리 막 이러면서 아이씨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 나열이 아니야. 그래서 따라서 그 계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계산은 일단 시작은 순열과 동일해. 순열과 동일해. 일단 여기 한 자리 와야 되지. 누군가 5명. 그럼 이제 여기는 4명.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3명. 여기까지는 순열과 동일해. 그런데 차이점 뭐야? 예를 들면 A, B, E가 뽑혔다고 칩시다. 근데 이 5, 4, 3이라는 계산은 A, B, E가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것도 다 다르게 계산되어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실제로 조합에서는 이 6가지가 다 그냥 몇 가지로 쳐야 되는 거야? 한 가지로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6가지는 실은 뭘 계산한 거라고 보면 되냐 하면 3명을 1열로 나열한 거기 때문에 3팩을 계산해서 6가지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 맞지? 됐어? 따라서 저 3팩을 나눠주시면 이게 조합 계산이 된다. 됐나? 이게 나눗셈 원리지, 나눗셈 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60가지잖아. 여기 얘네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60가지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서 뭐 A, B, C 이렇게 된 경우 A, C, B 이렇게 된 경우 이런 식으로 60개를 다 표현을 했다고 쳐봐. 그래 그 와중에 이제 저런 식으로 A, B, E라고 나열된 경우랑 A, E, B라고 나열된 경우랑 아니면 뭐 B, A, E라고 나열된 경우랑 이런 식으로 60개가 다 서로 다르게 세워져 있는 게 왼쪽에 있는 순열이야. 맞지? 그치? 이런 식으로 60개, 60가지. 됐어? 뭐 마지막 뭐 E, B, C 뭐 이런 식으로. 됐냐? 이거 초딩 때 배운 나눗셈 아니야? 이 60가지 중에 이렇게 6개씩은 다 이쪽에서는 한 가지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빵이 60개가 있는 게 6개씩 나눠주면 몇 명이 처먹을 수 있습니까? 그거잖아. 초딩 때 하던 나눗셈. 맞아? 6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은 몇 명이 먹을 수 있니? 10명이요.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3팩 나눈 거야. 즉 6가지를 나눈 거지. 됐어? 여기에서 서로 다르게 계산된 이 6가지가 이쪽에서는 한 가지로 계산돼야 돼서 즉 6개씩 하나로 쳐라 라는 얘기니까 나눗셈 나누기 6 한다고 보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조합 계산이 이렇게 되고 이거를 기호로 앞으로 어떻게 쓴다? 기호는 기억나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이 저기 대문자 P라면 뽑기만 하는 계산 대문자 C로 하면서 계산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래서 조합은 결국 순열 계산에서 이어진다 보시면 되고 즉 같은 원리로 예를 들어 6, P, 4 계산이 뭐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거든. 그럼 6C 4 계산은 뭘까? 시작은 동일하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될 텐데 몇을 나눠야 돼 밑에? 4팩을 나눠야 돼. 지금은 이제 4명이니까. 됐냐? 다시 6P4의 상황은
6명 중에 4명을 뽑는 거. 그래서 6P4 계산은 여기에 4명이 나열된 이 경우의 수들이 다르게 계산된 거. 여기는 이걸 다 한 가지로 계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요 4명, 뽑힌 4명, 뭐 A, B, C, E 뽑았다 쳐. 얘네 나열한 것만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팩. 됐냐? 이게 조합 계산. 됐어? 그래서 공식도 외우기가 쉽다. 공식도 외우기가 쉽다. 순열에서 5P3이 543인데 이걸 팩토리얼 공식으로 보기 위해서 그때 내가 보여줬던 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그랬지.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저게 543이지. 맞아? 그래서 5C3도 만약에 표현한다면 똑같아. 순열이랑 똑같이 계산을 하는데 순열이랑 똑같은데 시작은 순열이랑 똑같은데 단지 밑에 요 3팩만 분모에 추가시켜주면 이게 조합이잖아. 맞지? 기존 순열 계산해서 밑에다 3팩만 깔아준 게 조합이잖아. 맞아? 됐어? 따라서 저 순열 기호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NPR은 공식으로 쓰면 N-R 팩 분의 N 팩. 그럼 NCR은 일단 순열이랑 똑같이 작성을 먼저 하고 단지 분모에 R팩만 추가되는 모양이 될 거야. 됐지? 됐지? 그 다음 조합의 성질 6C4의 계산 한번 해보자. 뭐였어 이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에 4팩이니까 이제 4, 3, 2, 1 다 써볼게. 이거야.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약분 마려운 애들이 있어. 4, 4, 3, 3. 되냐? 똑같은 것만, 뭐, 2, 6은요? 아니, 그냥 똑같은 것만 약분해봤어. 그럼 남은 결과를 보면 6 곱하기 5에 2 곱하기 1이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 계산이 이거랑 같아. 확인. 확인. 맞아? 그치? 그래서 조합에서 언제나 성립하는 성질이 항상 이렇게 똑같아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야? 예를 들어 같은 원리로 10, 18 이 뭐랑 똑같게? 10P5? 10C2랑 똑같을 거야. 됐어? 그 알아보는 규칙 패턴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와 여기에 합이 6이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고 아니면 6C4는 6C하고 6에서 4 뺀 거지. 이렇게 해서 같아진 거다라고 봐도 되고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어쨌든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조합에서의 기본 성질은 다음이 성립하는 거야. NCR은 언제나 이렇게 똑같습니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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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기본 성질. 그 다음 순열과 조합의 관계도 보자.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저기 3학년쯤 돼가지고 이제 확률과 통계 쪽을 하면 선생님들에 따라 야 P 쓰지 마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 왜 그러냐 하면 실은 예를 들어 5P3 계산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이잖아. 이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계산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내 말을 잘 들어. 5P3이 뭐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이지. 맞지? 천천히.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뽑기만 해서 그 다음에 그 3명을 나열한다. 실은 순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계산 답이 똑같지. 얘가 뭐야? 얘가 5, 4, 3이고 5C3이 방금 배운 대로 5, 4, 3에 3팩인데 당연히 거기다 다시 3팩을 곱하면 똑같지. 계산상으로 봐도 그렇고 개념상으로 봐도 순열은 결국 조합, 뽑아서 나열이야. 그래서 그냥 P 기호 쓰지 말라는 분들도 계셔. 야 그냥 이렇게 계산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순열할 때도 봤지만 문제 풀 때 이제 설계를 잘해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산해야지. 맞아? 그랬을 때 항상 나열하는 건 마지막에 계산해야 좀 안전하거든. 그래서 이제 강제로 그냥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하여간 나는 뭐 써도 돼요. 나는 쓸 거고 쓸 건데 근데 알아야지 이건. 순열은 결국 조합의 일종 뽑아서 나열이다. 알고 있어야 돼. 됐냐?
됐지? 됐지? 좋아. 문제 갑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초반에는 순열처럼 일단 저기 팩토리얼 기호 가지고 노는 게 또 초반에 있으니까 한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등식. R 곱하기 NC, R과 N 곱하기 N-1C, R-1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1번부터 해볼게. 그냥 팩토리얼 공식을 이용해서 쓰라는 거니까 그냥 공식대로 한번 쫙 써볼게. 얘부터 출발할게. 얘를 식을 써가지고 요 놈을 식을 세워가지고 요렇게 바꿔볼 거야. 즉 N 곱하기 N-1C, R-1을 자 팩토리얼로 바꿔보자. 즉 요거부터. 그러니까 공식은 어쨌든 내신 대비할 땐 잘 외워놔야 돼. 일단 밑에 R-1 팩토리얼이 조합은 들어가죠. 요거 일단 분모에 있을 거고 그 다음 요 부분은 이거 빼기 이거잖아. 근데 알다시피 N-1에서 R-1을 빼면 1이 지워지고 N-R만 남습니다. 자, 그 다음 분자에 올라가는 거 여기 왼쪽 녀석이 그대로 올라가지. 됐냐? 그 다음 여기에서 요 N은 분자로 올라갈 수 있어. 분자로 올라가면 N 곱하기 N-1 팩이 되지. 이거 N 팩이지. 되냐? 안 까먹었냐? 뭐 까먹었다고 해야 돼 이걸? 그냥 팩토리얼의 뜻 좀만 생각해보면 맞지?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합체해서 얘는 분자로 올라가서 이제 뭐가 돼? N 팩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지금 R-1 팩이 있거든. 즉 같은 원리로 R-1 팩 앞에다가 R을 곱해주게 되면 R 팩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맞아? 그 작업을 위해 분모 분자에 R을 좀 곱해줄 겁니다. 됐죠? 분모 분자에 곱했기 때문에 등식 성립하지. 자, 그럼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밖에 있는 R은 요 바깥에다 빼줄 수 있고 다시. 그리고 이제 여기 남은 부분을 보면 요거 이제 R팩으로 업그레이드. 그 다음 여기는 N-R팩. 그 다음 분자는 N팩이고 이게 NCR이죠. 따라서 증명 끝. R 곱하기 NCR 증명 끝. 됐냐? 그냥 팩토리얼 가지고 노는 연습을 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밑에 조합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거 하지 마 그냥. 어차피 문제 풀 때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건 넘어갈게요. 요거나 해봅시다. 그나마 이제 나올 법한 건 빈칸 채우기 정도. 자, 그냥 빈칸만 떼올게. 바로 가보자. 자, 빈칸 찾아 떠나자. 가부터 가자. 자, 가. 얘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틀린 그림 찾아. N-R 팩 안 변했어. 그대로 있어. 위에 있는 N-1 팩도 여기 그대로 있어. 뭐가 변했어? 분명 R-1 팩이었는데 R 팩으로 업그레이드 됐네. 방금 전에 수식 써서 보여준 그대로네. 아마 분모 분자에 R을 곱하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업그레이드 됐겠지. 맞아? 따라서 아마 이 가에 있는 정체불명의 식 하나가 위에 올라간 R이겠네. 됐지? 빈칸은 약간 틀린 그림 찾기 느낌으로 보시면 돼. 자, 여기도 봐봐. N-1 팩 그대로 분자에 그대로 있어. R 팩도 그대로 있어. 달라진 게 여기가 달라졌네. 여기가 분명 N-R에 빼기 1 팩토리얼이었는데 여기서 N-R, 즉 저기 빼기 1이 사라졌네. 맞아?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킨 거지? 분모 분자에 뭘 곱했겠냐? N-R을 곱했다라는 거를 추론할 수 있겠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거고 따라서 나에 들어갈 식은 N-R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로 내려오면서 하나로 합쳐졌어. 근데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걸로 다를 찾아도 되고 지금 이 다음에 결과도 알지. 이렇게 비교해도 돼. 얘랑 얘를 비교해도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봐도 돼. 됐어? 그럼 이럴 위아래가 훨씬 더 쉽네. 분모는 똑같고 분자만 달라졌네. 여기는 N팩이고 여기는 N-1팩에 뭔가 곱해져 있어. 당연히 다는 뭐야? N. 됐냐? N 곱하기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됐냐? 빈칸 추론만 딱딱 채워주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됐냐? 이건 뭐 쉬운 빈칸이고. 자, 다음 장이 아니라 밑에.
그러니까 팩토리얼 공식 쓰는 건 저런 식으로 증명하기나 빈칸 채우기만 있고 거기서만 쓰는 거고, 이런 거 할 때는 예를 들어 NP2 이거 막 팩토리얼 n-2 팩에 n 팩 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직접적인 계산식을 써. NP2잖아. 식으로 쓰면 뭐야? n 곱하기 n-1 됐지? 7C2네. 이건 계산해라. 7C2면 뭐니? 7 곱하기 6인데 나누기 2팩 하는 거지. 그치? 21이네. 얘가 21이다. 따라서 n의 n-1이 42가 되고, 이것도 대입해서 찾는 거지? 6, 7, 40이 아니야. 붙어있는 숫자 두 개. 그지? 7 곱하기 6이겠네. 됐냐? 따라서 n 값은 7이겠네. 그냥 집어넣어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랬어. 전개해서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 풀지 말고. 그 다음 NC3도 식으로 잘 써보자. NC3 뭐야? n-1, n-2 세 개 곱해주고 대신 조합 C니까 밑에 3팩 깔아주면 되죠. 됐지? 그 앞에 2 곱해져 있고, 그 다음 이쪽은 3 곱하기 NP이면 뭐 n-1이네. 됐지? 따라서 3팩은 6이고 약분 해주면 3이고, 그 다음 n-1 양변에 나눠서 날려도 되지. 끝났네. 따라서 3분의 n-2는 3이다. 양변에 3 곱해서 넘겨주면 9다. n 값은 11. 됐냐? 다음 3번. 3번에 요 녀석은 조합 성질부터 써라. 이렇게 고치시면 됩니다. 됐지? 이거 722번, 772번이요. 그래서 5 밑에 n 붙어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보자. 그러니까 얘부터 처리해. 여기도 문자고 여기도 문자잖아. 그러나 조합은 이거 NC 몇이랑 같아? 아 진짜 10, 18 뭐랑 똑같아? 똑같이. 저거 뭐랑 똑같아? 여기 2 어떻게 나온 거야? 이거 빼기 이거 한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도 n 빼기 괄호 안 치냐? 뺄셈 기본? 됐지? 그래서 저런 건 이제 고치고 가십시오. 얘는 그냥 NC3이야. 따라서 자 고쳐주자. NP2는 n 곱하기 n-1. 그 다음 더하기 5 곱하기 NC3이니까 자 n-1, n-2에 3팩 밑에 깔아주면 되고, 이쪽은 또 NP3이야. n, n-1, n-2. 자 이거 계산 잘 해주시면 되겠네. 됐나? 잘 해줘 보자. 요거 6. 아이고. 그 다음 양변에 모든 항에 있는 인수가 누구니? n하고 n-1은 모든 항이 다 갖고 있지. n하고 n-1 양변에 다 나눠가지고 없애버려도 되겠네. 됐냐? 야 그리고 이거 없어지면 여기 뭐 남아? 1. 갑자기 다 지워졌으니까 0 이러지 마. 나눈 거 지금 저게 왜 지워진 거야?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양변에 n-1을 나눠서 이렇게 약분한 거면 1이 남아야 돼. 하여간 그래서 양변에 약분시켜주면 1 남고, 여기는 6분의 5라고 쓰자. 6분의 5에 n-2 하나 남았어. 그 다음 이쪽도 n-2 하나 남았네. 뭐 양변에 6 딱 때려 곱해가지고 분수 없애고 계산하시면 되겠지. 뭐 분수째로 계산해도 되고. 자 2차 방정식까지. 야 당황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잖아. 얘가 이제 그 2차 방정식 2차 함계수 A에 해당하고, B가 지금 마이너스 NPR일 뿐이야. 그 다음 C가 지금 16 곱하기 NCR일 뿐이야. 그냥 2차 방정식이야. 두 근이 주어져 있네. 근과 계수의 관계 씁시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고 5분의 NPR.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니까 5분의 뭐야 16 곱하기 NC. 야 이거 먼저 고치자. NC N-R은 그럼 뭐랑 똑같아? 다시 기회 줄게. R. 좋아. NCR로 깔끔하게 고칩시다. 됐지? 그래서 계산 좀 자녀 계산 좀 해볼까? 4 더하기 8은 12. 그럼 여기서 양변에 5를 곱해주면 NPR이 60이네. 밑에는
여기 파 약분시켜주면 2 남고 5 넘어가면 NCR이 10이네. 찾아라. 자, 첫 번째. 그냥 순열조합 쪽 계산 좀 많이 하다 보면 대충 때려박아서 동일하게 NPR, NCR 60이고 10인 숫자 찾을 수 있어. 혹시 찾아지는 사람? 53. 정답. OP3이 60이죠. 심지어 내가 맨날 예시 드는 거잖아. 5, 4, 3. OC3이 OC2와 같고 얘가 10이야. 됐지? 선생님 그게 잘 안 보이면요. 아니면 숫자가 좀 커가지고 잘 그래도 안 보일 수 있지. 그러면 아까 내가 알려준 걸 써라. 순열도 조합의 일종이라고 그랬지. NPR은 천천히 계산하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이라고 보여줬지 내가. 다시 말해 이게 60인 건 이게 60인 거기도 하고 그러면 NCR이 10이기 때문에 얘를 10으로 고칠 수가 있어. 이러면 그래도 조금 찾을만하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지. 이건 찾아야지. 몇 팩이 6이지? 1 곱하기 2 곱하기 쫙 올라가 보면 3팩이지. 맞아? 따라서 R은 3. 만약에 저렇게 문자 두 개인 상태로 잘 안 찾아진다? 그럼 하나를 저렇게 구해서 3 박아놓고 이건 찾아야지. 저건 찾아야지. 몇 P3이지? 몇 C3이지? 이건 찾아야지. 그러면 N값은 5가 나올 거고. 됐냐? 잘 찾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다음 장부터 이제 또 순열처럼 실전 계산하는 문제 가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순열조합이 섞일 거야. 문제 읽고. 뽑기만 하는 건지, 뽑은 후에 나열도 하는 건지 잘 생각하면서 계산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10개의 배구팀이 참가하는 정규 리그에서 각 팀은 나머지 팀과 각각 5회씩 경기를 한다. 뭐야? 근데 가끔 이걸 못 알아듣더라. 내가 그냥 예시 들어줄게. 야, 5명 많지? 3팀이라 쳐. 3팀이라 쳐. 경기 몇 경기야? 각각 서로 다른 팀과 한 판씩 붙는다 치면 몇 경기야? 3. 이렇게 맞짱 뜰 수 있고. 이때 A와 B랑 맞짱 뜨는 거랑 B랑 A랑 맞짱 뜨는 거랑 뭐 달라 경기가? 이러니까 지금은 뽑기만 하는 선거야. 그치? 어쨌든 A랑 B랑 맞짱 뜰 수 있고 아니면 B랑 C랑 맞짱 뜰 수 있고 아니면 C랑 A랑 맞짱 뜰 수 있지. 총 몇 가지야? 3가지지. 그 3가지 계산이 바로 3명 중에 2명 뽑기만 하는 거를 계산하는 거야. 됐냐? 됐지? 근데 이건 이렇게 뽑아서 한 판 했을 때 3가지야. 한 번당 5판씩, 즉 한 번만 경기하고 끝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5번씩 경기한다 치면 계산은 저기에다가 5를 곱해야 되겠지. 맞아? 지금 이거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가끔 못 알아듣길래. 10개 배구팀이 이제 나머지 팀과 각각 5회씩 경기를 한다. 그러니까 일단 5회는 신경 쓰지 마. 10개 팀이면 일단 이렇게 딱 맞짱 뜰 수 있는 거 고르는 방법이 뭐야? 10C2야. 그치? 아까 전에 예시 보여준 대로. 맞아? 그런데 그렇게 뽑은 팀이 한 판에 5번씩 경기를 한대. 곱하기 5. 이 얘기입니다. 됐냐? 10C2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45 곱하기 5가 되네요. 45 곱하기 5면 225냐? 됐죠? 그 얘기야.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내가 3팀으로 줄여놓고 예시도 보여줬다. 자, 그 다음에 2번. 어느 모임에 참가한 회원들이 악수를 하겠다. 악수를 한 횟수가 36회. 몇 명인지를 모르네. N명이라고 치자. N명이서 악수하는 경우의 수 계산 어떻게 해? 몇 명 뽑아야 돼? 악수 몇 명이서 해? 2명. N명 중에 2명 뽑는 게 악수하는 횟수지. 맞아? 그걸 36이라고 준 겁니다. 됐냐? 몇 C이야? 아직은 조합 계산이 처음 엄연히 따지면 처음은 아니잖아. 뭐 하여간 만약에 바로 안 떠오르면 이렇게 계산식 써야지 뭐. 얘가 36. 그러면 n 곱하기 n-1이 양변에 2 곱해서 넘기면 72. 연속된 두 수의 곱이 71에 몇 곱하기 몇? 9 곱하기 8이겠지. 따라서 n 값은 9. 됐냐? 순열조합이 섞일 거니까 섞일 거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 잘 해야 돼.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두 수를 각 순열에서처럼 두 수를 택하여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가 아니야. 선택만
됐냐? 따라서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 자, 홀짝 유무부터 구해야 되겠네. 이거는 뭐 앞에서 해봤잖아. 더해서 짝수가 나오려면 배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당연히 짝수, 짝수 아니면 홀수, 홀수지. 됐냐? 자, 그럼 가자. 이건 결국 뭐야? 짝수 2개 뽑으면 되는 거네? 짝수 2개 뽑는 방법은 1부터 9까지야. 1부터 9까지 중에 짝수만 2개 뽑아야 되니까 짝수부터 2, 4, 6, 8, 4개 있네. 짝수 4개 있지. 그 중에 2개만 뽑아야 되지. 짝수 2개 뽑기로 했잖아. 맞아? 짝수 4개 중에 2개 선택. 6가지. 홀수는 저기 보면 1, 3, 5, 7, 9 5개 있거든. 홀수는 5개 중에 2개 뽑아야 되네. 10가지. 얘랑 얘는 더해 곱해? 더해. 또는이잖아. 짝수 2개 뽑은 경우 또는 홀수 2개. 맞아? 따라서 덧셈 계산 16. 됐냐? 그 다음 밑에 2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뽑아서 곱이 짝수인 경우. 이것도 뽑기만 하는 거네. 맞아? 됐지? 뽑아서 곱셈 하겠다는 소리지. 곱해서 짝수인 경우는 짝짝 아니면 짝홀. 맞아? 됐지? 근데 이건 여사건 해도 괜찮지. 여사건 합시다. 곱해서 홀수인 거를 세가지고 전체에서 빼는 게 더 낫지. 특히나 저게 2개라서 그렇지 3개에서 앞에서 해봤잖아. 세 수의 곱이 짝수 그러면 좀 많아. 짝짝짝도 되는데 짝짝홀 짝홀 좀 많잖아. 그냥 이걸 빼는 게 낫지. 따라서 전체부터 구합시다. 전체는 뭐야? 그냥 1부터 10 중에 서로 다른 두 수를 선택하는 게 전체지. 그치? 따라서 숫자 1부터 10이니까 10개. 10개 중에 2개 고르는 거. 됐나? 여기에서 홀수만 2개 고른 걸 빼면 되죠. 홀수 몇 개 있어? 1, 3, 5, 7, 9 5개 있네? 5개 중에 2개 고른 거 빼면 되겠네. 자, 그럼 이게 이제 45 빼기 10이라 35가지. 물론 이제 나는 계산을 빨리 하는 거고 너네들은 하다 보면 빨라져야 되고. 됐지? 자, 어느 동아리에 속한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같다 그래 놓고 알려주진 않았네? 문자로 놓자. 여학생 N명. 남학생도 N명 하지 뭐. 그 다음, 동아리에서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남녀 구분 없이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가 여학생 중에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의 10배다. 받아쓰기 하는 거네. 받아쓰기 합시다. 즉, 그냥 3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의 수식으로 써야 되고, 그 다음 여학생 중에 3명을 선출하는 경우의 수 이 2가지 식으로 좀 써봐야 되겠네. 자, 그냥 3명 뽑는 계산은 남녀 구분 없이 3명 뽑겠대. 총 인원을 봐야지. 총 인원이 그럼 2n명이죠. n 더하기 n이니까 2n명 중에 3명 뽑는 게 저 노란색 박스. 됐지? 그럼 요 파란 건 뭐야? 여학생 중에 3명. 여학생 중에 3명. 자, 받아쓰기 가자. 노란색의 경우의 수가 파란색의 10배다. 받아쓰기 했다. 받아쓰기 끝. 됐냐? 됐지? 이제 이걸 풀면 되지? 자, 식 잘 세워서 풀어보자. 간다잉. 자, 노란 거부터 어쨌든 시작은 2n이고 거기서 1씩 빼면서 3번 곱하면 되는 규칙이지. 2n-2. 그 다음 밑에 조합이니까 3패 깔아주고. 그 다음 NC3도 마찬가지죠. n에서 n-1, n-2 3번 곱해주고 밑에 3패 깔아주시고 그 다음 곱하기 10. 자, 양변에 3패 곱해서 이거는 동일하게 약분시켜도 되는 상황. 맞지? 됐지? 그 다음 식 좀만 더 정리해볼까? 여기 보면 얘야 뭐 어쩔 수지만 요거 2 하나 묶어도 되지 밖으로. 맞지? 여기서 2 하나 밖으로 빼내면 4 곱하기 n 곱하기 2n-1에 여기 n이 나갔기 때문에 n-1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그럼 여기는 이제 10 먼저 씁시다. 10 곱하기 남은 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이렇게 되겠네. 약분되는 건 최대한 약분해줘. 야, 뭐야? 1차식이네. 지금 보이지? n 지워지죠?
n 지워도 되지. n. 그 다음 n-1도 지워도 되네. 뭐야? 1차 방정식밖에 안 되네. 됐지? 뭐 4랑 10도 약분해줄까? 2로 한번 지워도 되잖아. 따라서 이쪽은 그럼 이렇게 집어넣으면 4n-2. 여기는 5를 이렇게 잘 분배해주면 5n-10. 따라서 n 값은 8. 자,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중에 4명을 뽑는다. 자, 1번부터 계산.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뽑으래. 남학생 5명 중에 뽑기만 하는 거지. 남학생 5명 중에 2명, 여학생 4명 중에 2명. 끝. 됐지? 계산은 잘 하십시오. 60까지. 그 다음 2번. 4명 모두 남학생이거나 또는 모두 여학생. 됐냐? 가자. 넷다 남학생인 경우는 5C4. 됐지? 또는 넷다 여학생인 경우는 4C4. 5C4는 5C1과 같으므로 5. 4C4는 한 가지. 6가지. 됐냐? 됐지? 그 다음, 그럼 3번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여사건 쓰면 되지. 왜냐면 총 4명을 뽑는데 남학생과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씩 뽑으래. 이 머릿수를 표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적어도 한 명 뽑으란 얘기가 남자 1, 여자 3, 남자 2, 여자 2, 남자 3, 여자 1. 이거 3개 구하란 소리야. 맞아? 물론 구해도 돼. 그런데 그냥 여사건. 이렇지 않은 게 뭐야? 남자만 뽑거나 여자만 뽑은 게 이거의 여사건이지. 따라서 이것도 계산이 더 편한 건 전체에서 이걸 빼는 거야. 전체는 뭐야?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 총 9명. 어쨌든 성별 다 띄고 그냥 9명 중에 4명 뽑는 게 전체지. 9명 중에 4명 뽑는 게 전체야. 거기에서 남자만 뽑은 거, 여자만 뽑은 거 빼면 돼. 심지어 아까 계산도 해놨어. 이거잖아. 이거. 그지? 빼기 6 하면 이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죠. 언제나 여사건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잉. 됐지? 자, 투수 n명, 외야수 5명 중에 투수 2명, 외야수 3명을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가 210이다. 자, 식 써주자. 투수 n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뽑는 거죠. 외야수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 이거의 계산을 210이라고 준 거네. 됐지? 자, OC3은 뭐랑 같아? OC2와 같고. OC2는 계산해 보시면 10이죠. 요게 10. 그럼 양변에 10 약분해주면 공 하나 떼지니까 이거네요. 몇 C가 21이냐? 혹시 돼?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7C2가 21이지. 이거 그냥 많이 계산하면서 자연스럽게 빠르게 나오게 하시면 돼요. 됐냐? 물론 당연히 그냥 계산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줘야지. 그냥 또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자, OC2는 10, 6C 이렇게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알겠지? 따라서 2팩이니까 요 2조 양변에 곱해서 넘겨주면 n 곱하기 n-1이 42라서 7 곱하기 6이니까 n이 7. 됐냐? 자, 밑에 2번도 마찬가지로 문자 나와져 있으니까 문자 잘 세팅해서 합시다. 서로 다른 알파벳이 적힌 카드 n장, 그 다음에 숫자가 적힌 9장, 3장을 뽑을 건데 알파벳이 적힌 카드 3장을 뽑거나 또는의 의미죠. 알파벳 3장 미리 쓰자. NC3이잖아. 뽑거나 또는 숫자가 적힌 거 3장, 9장 중에 숫자만 3장, 9C3. 얘를 지금 204라고 알려준 거네. 마찬가지 계산. 됐지? 9C3이면 몇이야? 9, 8, 7에 나누기 3팩이니까 뭐 1은 안 써도 되지. 3, 4, 12 곱하기 7이니까 84네요. 따라서 NC3은 204 빼기 84가 되겠고 120이네. 204에서 84 빼면 120. 이것도 돼? 몇 C 3? 그러니까 3 정도 들어가면 뭐 좀 암산은 힘들 수 있어. 그럼 그냥 계산해.
NC3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3번 곱하고 밑에 6팩 들어가는 거지. 얘가 120이야. 야. 왜 6팩이야? 3팩이지. 3팩. 3팩이니까 6이죠. 그러니까 곱하기 6 이렇게 써줍시다. 됐냐?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720이라고 둬도 되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가장 최악이 이것도 그냥 다 전개하면 3차식이잖아. 그거 3차식 하더니 뒤에 숫자도 720인데 그거 조립제법으로 끙끙거리지 마시고, 그냥 연속된 세 숫자야. 그지?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냥 적당히 찾는 방법은 대충 한 4, 5, 6 해보고. 몇이야? 120. 아닌데? 5, 6, 7 해보면 그냥 때려 넣어서 찾으라고. 5, 6, 7 해보고. 이것도 아닌데? 6, 7, 8인가? 한참 작네. 뭐 이렇게 하다 찾으면 이제 8, 9, 10. 8, 9, 10 이거네. 72에 10. 됐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 이런 방법도 있어. 숫자가 이거보다 더 크거나 할 때 요쪽을 계속 찢어나가. 소인수분해 하듯이. 60, 100, 6 곱하기 20이고, 여기를 막 쪼개가면서 찾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한다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22, 4, 5, 20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2가 4개에 3이 2개에,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적당히 잘 짜맞춰서 찾는 방법도 있어. 그럼 편한 대로 해. 연속된 세 숫자다라는 것만 잘 조심해서. 자, 그러니까 4개, 3 2개, 3 2개, 5 하나니까 그냥 적당히 막 조합하는 거지. 9. 이렇게 곱하면 9. 이렇게 곱하면 10. 8, 9, 10. 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됐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잘 정리해서 계산 전략을 잘 세워봅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가지씩 운동을 한다. 자, 월, 화, 수, 목, 금. 5일 중 3일은 요가를 하겠다. 저거부터 계산하자. 그지? 그게 낫지? 계산은? 식은? 오시상. 서로 다른 5개의 요일 중에 요가니까 그냥 똑같은 거 3개야. 이어서 계산. 자, 그냥 알아보기 쉽게 월, 화, 수에 요 씁시다. 자, 이제 이틀 남았어. 남은 이틀 중에 하루를 선택하여 수영, 줄넘기 중에 하나, 남은 하루는 농구, 축구 중에 하나, 이러겠대.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지. 목요일에 수영, 금요일에 줄넘기,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인간이 그룹을 맺었어. 이거는 어쨌든 한 날에, 요거도 어쨌든 한 날에. A조, B조라고 칩시다. 마치 아까 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안 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해. 그러니까 먼저 A, B, BA 그룹부터 정해야 되겠네. 맞지? 됐죠? 요 수영 줄넘기를 목요일에 할지 금요일에 할지 그거부터 정하는 게 되네. 2가지. 됐냐? 됐지? 그래서 만약에 A그룹을 목요일에 하고 B그룹을 금요일에 하기로 했다 치자. 그럼 이제 아까 의자 안 치듯이 이제 선택을 해야지. 줄넘기 할까 수영 할까 2가지. 여기도 축구 할까 농구 할까 2가지. 됐죠? 됐죠?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된다. 다음 문제 잘 읽어야 돼. 세호를 포함한 축구선수 6명과 수지를 포함한 배구선수 5명이거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보자. 세호를 대문자 A라 하자. 수지를 대문자 X라고 하자. 즉 축구선수가 지금 준비된 게 A랑 B, F 6명이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 배구선수가 지금 저 X랑 5명이지. Y, Z, W, V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됐지? 좀 특별한 애들이라 이렇게 색깔 및 대문자를 다르게 했어. 자, 뽑는 건 5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뽑기만 하는 거다. 뽑기만 하는 거야. 일단 내가 이렇게 5자리를 마련하긴 할 건데 뽑기만 하는 거라서 이거 나열하는 거 아니야. 일단 그냥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게. 즉 5명을 뽑아야 되는 거야. 됐지? 계산 잘 봅시다. 1번 계산 어떻게 될까? 시킨 대로 해. 세호와 수지를 모두 포함하래. 그러니까 쟤네는 일단 한 자리씩 줘야지. 됐냐? 그럼 이제 남은 건 아무나 3명이지. 9C3 맞아? 맞구나.
11명이지.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인원 9명 중에 3명 아무렇게나 뽑으면 되네. 9C3. 1번 정답은 9C3 계산하시면 되겠네. 됐지? 됐지? 자, 그럼 2번은? 이번엔 새우와 새우지가 포함되지 말래.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얘네들을 그냥 집에 보내버리고 남은 9명이 5자리를 다 채워야 되지. 그치? 2번 정답은 9C5가 되겠네. 됐냐? 그럼 3번은? 배구 선수가 적어도 1명, 저거 6건. 왜냐면 저 뜻은 배구 선수가 1명만, 배구 선수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3명, 아니면 4명, 아니면 5명을 다 포함하는 말이잖아. 이건 그냥 6건 하는 게 낫겠네. 3번은 6건을 위해 전체부터 구합시다. 그럼 전체는 이제 수지고 뭐고 그냥 11명 중에 5명 뽑는 게 전체예요. 자, 그럼 6건은 뭐야? 배구 선수가 적어도 1명에 6건은 배구 선수가 아무도 없음. 다시 말하면 축구 선수만 5명. 됐냐? 축구 선수 6명 중에 5명 뽑는 거. 둘이 빼면 되지. 됐지? 뭐 11C5 좀 크지만 계산 잘 해줘라. 야, 그리고 그래, 이 말도 해야지. 아니, 이거 계산하라 그러면 왜 가끔씩 이런 계산하지? 봐봐.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하고 5, 4, 3이잖아. 그지? 뭐 1인데 1은 안 써도 되지. 아니, 이걸 여기를 진짜 다 계산하고 여기도 진짜 다 계산한 다음에 나눗셈 하고 있는 애들이 가끔씩. 그러지 마잉? 그러지 마잉? 그냥 부분 조금씩 약분해 나가면 되잖아. 5랑 2랑 10 약분하고 4를 이제 8, 2 이렇게 딱 약분해주고 3을 이렇게 딱 해서 그냥 1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낫지. 그지? 항상 저런 계산은, 사칙 연산 계산은 지울 거 다 지우고 각 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계산을 하십시오. 자, 1번부터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5의 배수는 포함하고 3의 배수는 포함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네. 자, 수의 종류부터 파악해 볼까? 5배수가 뭐 있지? 5랑 10. 그 다음 3배수가 뭐 있지? 다행인 게 겹치는 건 없어. 다 따로따로죠. 뭐 남은 김에 기타 등등도 써놓자. 1, 2, 3, 4, 5, 6, 7, 8, 9인가? 맞냐? 됐지? 숫자 이렇게 자, 1번 계산이 어떻게 될까? 총 몇 개 뽑는지 확인. 4개 뽑아야 돼. 5의 배수는 포함해라. 넵! 시킨 대로 잘 해, 이렇게. 됐냐? 이거 많이 틀리는 이유가 이거 하기가 그거 귀찮아가지고 머리로 그냥 이러다 틀린다잉? 됐어잉? 됐어잉? 잘 써가면서 해. 그 다음 5의 배수는 포함. 네, 시킨 대로 뽑아라. 3의 배수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럼 남은 숫자 파악, 남은 자리 파악 계산하면 되지. 됐지? 괜히 막 하나 덜 빼먹고 이러면서 틀리지 마십시오. 자, 그럼 괄호 2번은 A, B, C를 포함한 9명의 학생 중에 4명을 뽑을 건데 A는 뽑고 B, C는 고르지 말아라 그랬네. 이거 계산 뭘까? 자, 생각하면서 해. 4명을 뽑을 건데 A는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 그럼 9명이니까 이렇게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A는 뽑아놨고 B, C는 뽑지 마 그랬으니까 너네는 그냥 집에 가 하고 남은 인원 확인 잘 하시고 남은 자리 잘 확인해서 됐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을 적어도 2명 뽑은 경우의 수 이게 뭐지? 한번 표처럼 그려서 머릿수 확인 좀 해볼까? 남학생을 적어도 2명 뽑으래. 총 4명 뽑을 건데 즉 남자 둘 여자 둘 아니면 남자 셋 여자 하나 아니면 남자만이라는 뜻인 거네. 여사건은 어떤데? 즉 남자 기준으로 보면 남자 1명에 여자 셋 남자 빵명에 여자 넷. 얘는 뭐 거기서 거기 같지만 뭐 그나마 조금 편한 게 여사건? 이건 직접 해도 되고 만약에 직접 할 거면 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으니 계산하시면 될 듯.
직접 할 거면 얘는 이렇게 계산하게 될 거고 얘는 4C3 곱하기 5C1 될 거고 얘는 4C4가 될 거라 더하면 되지. 이걸 계산할 거면 일단 전체를 구해놔야 되고 쓰지는 말자. 전체를 구해야 되고 전체는 지금 남학생, 여학생 총 9명 중에 4명 뽑는 게 전체네. 거기에서 빼기 저거 2개 계산한 거 빼면 되죠. 얘는 4C1 곱하기 5C3 아래 거는 5C4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 됐지? 됐지? 이렇게 했네요.